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 것 같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증상이 아주 다양해요. 근데 제일 많은 증상은 초기 증상은 꼭 감기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몸살이 좀 있거나 그다음에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 하고 그리고 기침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입맛이 없어지고 후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서 두 번째 주가 되면은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몸살이 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제일 심각한 경우가 오냐 하면요.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근데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고 예를 들어서 간밤에 갑자기 저녁 때 조금 숨이 쉬기 힘들어졌다가는 갑자기 아침 되니까는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병원에 실려가서 바로 인공호흡기에 걸려야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 저희가 종종 봐요. 그래서 그 주마다 좀 특별한 그 증상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경우가 좀 다르죠. 이게요, 본인이 만약에 걸렸으면요, 이게 꽤 생각보다 길어요, 이 병이요. 대개 4주에서 6주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걸리고 나면은 보통 4주, 6주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개 4주가 지나고 나면은 검사를 다시 하는데요. 검사를 두 번 이상,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두 번 이상 음성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격리를 해제를 하거든요. 근데 격리를 해제를 했다고 그래도 한 100명에 한 명쯤은 또 이렇게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격리를 해제를 했더라도 본인은 좀 조심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굉장히 병이 긴다고 그러는 것이 길다고 그러는 것이 문제예요. 예, 그게 참 이게 큰 문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찾아가기가 힘든데요. 보건소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urgent care나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urgent care나 응급실에 가시면은 거기에서 스크리닝을 해서요. 꼭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주지 다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갔다고 그래서 검사를 다 받고 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죠.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가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파킹랏에서 해드리고 병원에 들어오지 않고 병원 파킹랏에서 검사를 직접 해드리고 옛날에는 지난달만 해도 검사가 한 열흘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빨라져서 이틀, 3일이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혹시 내가 이게 걸린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본인의 가정 주치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가정 주치의를 찾지 못하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이 동네에 urgent care, 프란시스칸 헬스케어 시스템에 urgent care에 가시든지 아니면 저 북쪽에 시애틀에 계신 분들은요. 스위디시에 가면은 스위디시 병원에서는 본인이 해달라고 그러면은 본인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보험이요. 그 부분이 좀 질문이 많으신데 대개의 경우가 한 검사료가 한 50불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가 보험이 없으셔도 그렇고 만약에 본인이 illegal 레지던트라고 여기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험이 없어도 다 해주게 돼 있고 보험이 없는 경우 나중에 청구서가 나오는데 그래도 청구서가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다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거 좀 기다리시면은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이 없으셔도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요. 제일 많은 경우에 이제 패밀리 닥터한테 연락이 오고요.
패밀리 닥터가 환자한테 직접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해드리거든요. 전화를 해드리고 그러고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가 격리를 하시게 해드리고 증상이 심하면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본인이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요새 말라리아 약이라고 되어 있는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이라고 그러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이 효과가 꽤 많이 있다고 그러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약을 지스로맥스라고 그러는 약하고 같이 쓰면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에 걸리거나 그러는 가능성이 아주 많이 적다고 그러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요새는 그런 옵션들이 생겨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리고 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가 격리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클로즈 컨택이 있었던 분들 접촉을 하셨던 분들한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고 직장에도 얘기를 해주셔서 본인이 접촉했던 모든 분들이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다 격리를 한 다음에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소셜 디스턴싱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고 특히 본인이 걸렸었다 그러면은 걸린 게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접촉했던 모든 분들 14일 내에 접촉했던 모든 분들을 검사를 하시게 도와주셔야지요.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더 충분히 섭취하셔야지 되고 수면 부족이 안 되게 해주셔야지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특별한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그러면은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들어가셔야지 되는데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실 적에는 꼭 응급실에 가시기 전에 먼저 응급실에다 얘기를 해 주셔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전화를 먼저 해 주시고 내가 양성 환자라고 이렇게 응급실에다가 얘기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본인 영양 섭취 우리 사람 몸은 임뮤니티 면역이 좋아야지 이런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에 좋다고 그러는 음식들을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신선한 채소, 과일들하고 그리고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단백질도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들어가 있어야지 되고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을 잡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징크, 요도, 징크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징크가 들어가 있는 징크 태블릿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해열제 중에서 타일레놀 같은 것을 쓰시는 것이 좋고 아이부프로핀이나 이런 종류의 난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라고 되어 있는 그런 약들은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는 보고들이 있으니까 되신 대로 타일레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요법이라고 그래서 기침을 하면은 기침 감기약을 드시고 그리고 뭐 열이 날 적에는 해열제를 드시고 몸살이 나거나 몸이 아플 적에도 타일레놀을 드시고 그 신선한 공기를 쐬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지만 신선한 공기를 자꾸 마시고 그러는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숨 차냐 안 차냐. 사람 몸이 산소가 내려가면요. 거의 모든 경우에 숨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양성 환자신데 숨이 차기 시작하고 숨이 차면서 점점 더 심해지면서 헐떡헐떡 해야지 된다는 느낌이 들면요.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더 나빠지고 갑자기 산소 농도가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응급실에 보내드렸던 그분의 경우는 응급실에 갔을 적에는 그냥 숨이 찼던 게 그냥 그 전날까지는 괜찮으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전화를 하셨는데 숨이 차시다고 그러셨는데 그분의 경우는 들어가니까 벌써 산소 농도가 80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86 이하로 내려가서 산소 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인공호흡기를 걸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공호흡기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산소 농도가 아주 높은 산소 농도를 쓰게 되는 바이팹이라고 그러는 인공호흡기 가기 전에 바로 쓰는 기계들을 쓰고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병원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여기 지금 세인 조셉이나 세인 프란시스나 이런 이 동네 병원에도요. 이런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꽤 여러 명이 입원해 계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좀 요새는 좀 그렇죠.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응급실에 가야지 온도 때문에 응급실에 가야지 되는 거를 좌우하지는 않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제일 이제 심한 증상 세 가지가요. 기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열이 나면서 100.5도 이상이 되는 열이 있고 숨이 차고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고 응급실 찾기 전에 primary care doctor 가정 주치의한테 먼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응급실에 가시고 응급실에 가기 전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의심스러워서 응급실에 가야지 된다 그러는 걸 응급실에다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죠. 요새는 응급실에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드리고 응급실에 도착을 하면은 왜 왔냐고 물어본 다음에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따로 음압실이라고 돼 있는 따로 격리된 곳으로 공간으로 모시고 가요.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스크리닝도 하고 미리 워닝을 해주시면 응급실에서도 그 준비를 하기가 좋죠. 이거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접촉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고 우리 주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주정부에서 집에 계시라고 집에 계시는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결국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는 거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지 않고 있으면요. 이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걸렸으면은 4주, 6주가 지난 다음에는 걸린 사람이 해방이 되고 낫거든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딴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특히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증상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서 나는 그냥 감기 조금 낫고 그러고선 감기 걸리고선 좀 낫어 나는 멀쩡해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딴 사람들한테 옮겨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저기 있으면은 이 사회가 여기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많이 아픈 사람들은 물론 그 격리를 시키지만 많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소셜 디스턴스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 거리 간격을 두라고 그러는 거, 집에 계시라고 그러는 거, 그것을 아주 잘 지켜주시는 것이 자기를 위하기도 하지만 남을 위하고 이 사회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 앞으로 우리가 한국처럼 소셜 디스턴싱을 거리 간격을 잘 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우한이나 한국이나 이런 예로 한 8주쯤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부터 한 4주, 5주째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주, 5주쯤이면은 좀 나아질 텐데 단 하나 조건은 우리가 한국처럼 잘 한다고 그러는 조건 하에 아마 4주, 5주쯤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죠.